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학부모 총회 사회를 맡은 민주시민교육부장 강미정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학부모 총회를 비대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귀한 시간 내어 참여해 주신 학부모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온 나라가 고통스러운 가운데 가정에 피해가 없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학교는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 생활을 위해 모든 교직원들이 맡은 바 책무와 학생 지도에 전념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총회는 미리 학생들을 통해 배부해드린 자료집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2022학년도 학교교육 설명회 및 학부모 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화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다음은 본교 김규호 교장 선생님의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일정보고등학교 교장 김규호입니다. 우리 성일정보고등학교는 대만과 신념을 지닌 인간상 구현이라고 하는 건화기념으로 40여 년간 성남시의 역사와 함께하며 발전해온 전통의 명문 사립 특성화 고등학교입니다. 성실한 사람, 실력 있는 사람, 생산적인 사람을 교훈으로 하여 판교 테크노밸리와 분당 벤처밸리, 상대원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IT 산업을 선도하는 성남시를 이끌어 나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의 과정으로 우리 학교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과정평가형 자격운영교, 고교학점제 선도학교, 혁신지원산업운영교,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등의 직업교육 모델을 선도적으로 추구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지역 내 산업 수요 맞춤형 교육과정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과정은 학생들에게 직업교육을 통한 혁신적 전환의 활로를 열어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학생들에게 고등학교는 영원히 변하지 않고 나임을 확인해 시켜주는 지문과도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우리 성일정보고등학교의 전 교직원은 학생들에게 빛나는 미래를 선물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1학년도의 경우 교육부 취업정보센터에서 집계하는 하이파이브 기준 55.49%의 취업률을 달성하여 성남시 관내 6개 특성화 고등학교 중 유일하게 50%대의 취업률을 기록했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2022학년도 역시 우리 학교 전 교직원들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성공이 행복의 열쇠가 아니라 행복이 성공의 열쇠이다 라는 명언처럼 학교장으로서 항상 소통과
공감의 자세로 경청하고 합리적이고 투명한 학교 경영을 통해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등 이 네 가지 주체가 모두 행복할 수 있는, 모두 성공의 문을 열 수 있는 성일정보고등학교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시고 이렇게 함께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학부모회 활동 결과 보고 및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과 학부모회 임원 구성을 위한 경과를 작년도 학부모회 회장님이신 이송희 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1학년도 학부모회장 이송희입니다. 여전히 지속되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학부모회와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을 위한 적절한 시기와 방법을 논의하는 데 협조해 주신 모든 학부모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먼저 2021학년도 학부모회 활동 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학년도에는 총 4회의 학부모 동아리 활동을 개최하여 비눗바와 샴푸바, 친환경 세제와 친환경 화장품 만들기를 통해 전 세계적 위기인 환경 문제와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일상생활에서도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회 및 학부모회 임원 구성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교 학부모회는 회장 1명, 부회장 3명, 감사 1명의 임원을 두는 것으로 규정상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위원 4명을 선출하는 것으로 규정상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교는 3월 2일 선출 공고를 하여 3월 10일까지 입후보 등록 기간을 마쳤고 최종적으로 학부모회 임원으로 5분의 후보가 등록을 마치셨습니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으로는 4분의 후보가 등록을 마치셨습니다. 이에 각각 정족수가 되었으므로 무투표 당선되었음을 이 시간 학부모 총회를 통해 당선 확정됨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으로는 지연미님, 진현님, 이경아님, 권영숙님이 당선되었음을 공고합니다. 다음은 학부모회 임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부모회 회장 김정희님, 부회장 오희수님, 최현민님, 임선희님, 감사 이송희님, 이상 5분이 당선되었음을 공고합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면 모임이 극히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선출된 임원을 중심으로 학급 학부모회와 학년 학부모회가 원활하게 구성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잠시 2022학년도 학부모회장 김정희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학부모회장을 맡게 된 김정희입니다. 바쁘신 시간을 쪼개어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학부모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미크론으로부터 학교와 학부모님 가정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학부모회는 부모님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학교 측과 꾸준히 논의하고 조율하면서 참교육이 실천되는 교육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학부모님들의 자발적 학교 참여와 문화 조성 및 학부모 간 협력과 화합의 장을 더욱더 확대하여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부족한 점이 있고 실수를 하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길 바라며 궁금하신 일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의견을 주시면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학부모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 한 해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잠시 2022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지현미님, 진현님, 이경아님, 권영수님이십니다. 다음은 2022학년도 학부모회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희님, 오희수님, 임선희님, 이송희님이십니다. 최현민님께서는 개인 사정으로 불참하셨습니다. 네, 작년 한 해 힘든 시기에도 불구하고 학교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모 임원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올 한 해도 성일정보고등학교가 한층 더 나아갈 수 있게 많은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 가장 관심 있어 하시는 본교 담임선생님 소개는 배부해드린 자료집 9페이지부터 31페이지에 걸쳐 학급 운영 방침과 학과 소개가 있습니다. 또한 담임선생님 소개 영상은 총회 마지막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임선생님을 만나보지 못해 많이 아쉬우시겠지만 준비한 영상 봐주시고 이후 언제든지 담임선생님과의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본교 고교학점제 운영 현황에 대해 교무부장님이신 이상건 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성일정보고등학교 교무부장 이상건입니다. 학부모님들께 2022학년도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3학년 학생은 이미 모든 고교학점제를 선택해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을 수도 있으나 혹시 1학년과 2학년 또는 추후 다른 신입생으로 입학할 수도 있고 또 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설명을 들어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자료는 현재 성일정보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던 내용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아마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신 학부모님들께서는 1학년, 2학년 자녀를 두고 계신다면 고교학점제와 관련된 내용을 함께 공유하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이 좀 낯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학부모님들이 학교 다니실 때는 모두 학교에서 결정한 과목을 그냥 수업을 들으셨을 텐데 지금 고등학교 입학생 또는 재학생 2학년, 3학년까지 이 해당하는 학생들은 본인이 원하는 과목을 마치 대학교처럼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고교학점제입니다. 첫 번째 네모에 보시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 이수하고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 교육과정 이수 운영 제도로서 현재 올해부터 2022학년도부터는 특성화 고등학교가 내년부터는 인문계 고등학교 입학생들도 모두 해당이 됩니다. 자녀분들과의 대화에서 이런 부분을 좀 숙지하고 계신다면 대화가 좀 더 용이하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네모에 타 학과의 과목을 이수하거나 학교 밖의 교육을 통한 융합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고교학점제가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예, 우리 학교에서는요,
고교학점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1학년과 2, 3학년이 조금 다릅니다. 예, 고교학점제도 계속 변화의 변화를 거쳐서 학교의 상황에 맞는 가장 적절한 고교학점제를 정착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2학년, 3학년 학부모님들이 들으시는 내용과 1학년 학부모님이 들으시는 내용이 조금은 다르게 적용된다는 사실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설명드릴게요. 전공 코스 선택제 현재 1학년에게 적용을 할 예정입니다. 아직 현재 1학년은 고교학점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학교에서 결정된 과목에 대한 수업을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두 번째 네모요. 학과간 과목 선택제. 현재 2학년 학생들에게 적용 중에 있고요. 3학년 학생들도 이런 시스템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단부에 금융일반, 회계정보처리 시스템, 창업일반, 시각디자인 총 4과목이라고 적혀 있는데 요거는 현재 2학년 학생들이 이 과목 중에 한 과목을 선택해서 주당 3시간씩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3학년은 과목을 뒤쪽에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세 번째 네모에 보시면 주문형 강좌라고 돼 있고요. 현재 2학년, 3학년에게 모두 적용 중입니다. 근데 본 자료는 3학년에게 해당하는 내용이 아닌 1학년, 2학년한테 해당하는 내용이어서 여기에는 현 2학년이라고만 적혀 있는데 실질적으로 성일정보고등학교의 주문형 강좌는 2학년과 3학년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가 입학한 과가 뷰티과나 부사관과가 아니더라도 뷰티과가 아니더라도 아래에 있는 내용처럼 뷰티 디자인 과정을 선택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이러한 내용을 주문형 강좌라고 하고 성일정보고등학교에서는 고교학점제 시스템 중에서 전공 코스 선택제, 학과간 과목 선택제, 주문형 강좌 이렇게 세 가지 시스템을 복합적으로 운영해서 학생들이 자기 진로에 맞는 교육 활동을 주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예, 2학년 학부모님들이 조금 더 주의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학년 학부모님들도 봐두시면 좋겠지만 1학년하고 2학년은 시스템이 완전히 틀립니다. 그리고 2학년 학부모님들, 3학년 학부모님들은 지금 우리 자녀들이 이런 내용들로 고교학점제가 적용되고 있구나. 우리 아이는 뭘 듣고 있는가 정도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전 페이지에서 말씀드렸던 학과 간 과목 선택은 3단위, 즉 일주일에 3시간의 수업을 듣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뷰티과, 부사관과는 해당이 없고요. 금융과, 회계과, 창막과, 스마트과 학생들에게만 해당 내용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학년 학생들이 3학년 올라갈 때 한 과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뒤에 해당 과목이 보이니까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문형 강좌, 헤어 미용을 이미 선택한 24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은 다른 이유가 없다면 3학년 때까지 계속 이어서 헤어 미용과 관련된 주문형 강좌를 수강할 기회를 부여받게 됩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옛날에 학부모님들 학교 다니실 때하고는 참 달라졌죠. 이렇게 학생들이 과목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다는 고교학점제의 취지에 맞게 성일정보고등학교는 현재 2학년 학생들이 3학년으로 진급 시
밑에 표에 보이시는 것처럼 상업경제, 총무, 기업자원 통합관리, 캐릭터 제작 이 4과목을 각 과에서 오픈해 놓고 이 중에 한 과목씩을 선택하게 되면 일주일에 3시간씩 총 17주 동안 수업을 받게 됩니다. 물론 1학기, 2학기가 나눠져 있으니까 2학기 동안 1년 내내 요 관련된 내용을 배움으로써 자신의 진로에 관계 있는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됩니다. 다만 당연하겠지만 인기가 많은 과가 있을 수 있어요. 인기가 많은 과목이 있을 수 있고 그럴 때 인원을 좀 조정 작업을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아래에 있는 화살표에도 있지만 1학기 말 성적을 바탕으로 배정을 합니다. 이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어서 상업경제 과목에 45명이 모였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45명이. 그러면 우리 학교는 22명이 한 반이에요. 22명이. 그러면 22명 한 반, 22명 한 반. 그럼 한 명이 남겠죠. 그 한 명은 누구를 그럼 과연 다른 과정으로 이동시켜야 되느냐? 어쩔 수 없이 1학기 말 성적을 바탕으로 배정하다 보니 학생들은 사실 이 부분을 이미 인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나름 노력을 해야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학부모님께서도 어떠한 과목을 들었으면 좋겠는지 한번 가정에서 자녀들과 상의 부탁드리고요. 그냥 무작정 선택이 아닌 아래에 빨간 글씨로 저희가 표시를 해놨는데 자기의 진로와 관련 있는 연계성 있는 교과목을 선택해서 진로 적성 개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조금 더 복잡한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죠. 오해하시면 안 될 게 금융경영과에 홍길동 학생이 입학해서 2학년으로 다니고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홍길동 학생은 금융경영과 학생이니 금융경영과에서 오픈한 상업경제 과목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상업경제가 금융경영과에 굉장히 중요한데 왜 들을 수 없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금융경영과에서는요 이렇게 선택하지 않더라도 이미 정규 교과 시간에 상업경제 과목을 익힙니다. 따라서 이 학생은 굳이 상업경제를 또 배울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회계과의 총무, 창막과의 기업자원관리, 스마트과의 캐릭터 제작 이 3개 중에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한 과목을 선택해서 들으시면 되는 시스템입니다. 하나 더 예시를 들죠. 아래쪽에 있는 창업 마케팅과 이순신 학생은 본인이 창업 마케팅과이기 때문에 이미 기업자원 통합관리라는 과목을 정규 교과 시간에 배웁니다. 따라서 또 개설되어 있는 과목으로 들을 이유가 전혀 없지요. 그래서 창업 마케팅과 이순신 학생은 금융과, 회계과, 스마트과에서 개설한 과목을 수강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문형 강좌인데요. 요거는 이미 주문형 강좌를 2학년 때 수강하는 학생들에게는 계속 기회를 부여합니다. 저는 2학년 학부모인데요. 3학년 때는 못 들어가나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이미 2학년 때 들어온 학생들이 1년 동안 매주 8시간씩 계속 배운 학생과 3학년 때 불쑥 회원 미용을 하겠다고 하는 학생들 간에는
수준차가 있기 때문에 교육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문성을 위해서 2학년에서 헤어 미용을 선택한 학생들에게는 2년간, 즉 2학년 때, 3학년 때 계속적 기회를 부여해서 자기의 진로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학년은 현재 일주일에 8시간씩, 우리가 일주일을 보통 34시간 수업을 진행한다고 보는데 그 중에 교과목 시간은 30시간 정도 됩니다. 30시간 중에 약 8시간을 헤어 미용 강좌를 듣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3학년 때는 어떻게 되느냐? 10시간 정도의 헤어 미용 시간을 배우게 됩니다. 예. 그리고 현재 2학년 학생이 선택한 과정은 변경 없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예, 지금까지는 2학년과 3학년에 해당했던 내용이라면 이번에는 1학년 학부모님들께서 꽤나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학과냐 과정이냐 이런 이제 주제가 시작이 됐고요. 두 번째 네모를 봤더니 우리 학교는 1학년 때 학과를 선택하여 입학하였다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다 아시다시피 성일정보고등학교는 7개의 과가 있고요. 이미 신입생 입학 때부터 과를 결정해서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2학년이 되면서 이 과의 개념이 풀리고 전공 과정이라는 개념이 생겼어요. 마치 대학교하고 유사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성일정보고등학교가 얼마나 학생들의 진로를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지가 여실히 보입니다. 다른 학교에서 고교학점제를 혹시 모르겠습니다. 자녀가 다른 학교에 있어서 고교학점제를 한번 이렇게 들어보실 기회가 있다면 한번 들어보셔도 좋은데, 야, 성일정보고등학교만큼 이렇게 획기적으로 운영하는 학교가 있나? 예, 자화자찬이긴 합니다만 한번 보시고 와, 저렇게도 운영하는구나. 다만 이렇게 운영하는 배경에는 학생의 진로 개척에 가장 큰 도움을 주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자 이러한 방식을 취했다라는 점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다음 장으로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일정보고등학교는 7개의 학과가 있고요. 각 과마다 2개의 과정씩을 추가로 개설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14개의 학과가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다양한 진로를 설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다시피 부모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우리 아이가 현재 무슨 과에 다니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죠. 반은 알고 계실 수 있어요. 그죠? 몇 반인지, 5반인지, 7반인지 이건 알고 계실 수 있고 과를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편의상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올해 1학년 입학생이 1학년 1반이라면 뷰티 디자인과입니다. 2반이라면 부사관과, 3반, 4반 두 반씩입니다. 이제 한 반 끝났고요. 1반, 2반은 한 반씩. 금융경영과부터는 두 반입니다. 따라서 3반, 4반이 금융경영, 5반, 6반이 회계정보, 7반, 8반이 창업마케팅, 9반, 10반이 스마트웹, 11반, 12반이 소프트웨어 개발과. 이렇게 혹시 본인 자녀의 반이 몇 반인지를 통해서도 과를 알 수가 있지만 부모님들께서는 그래도 우리 자녀가 어느 과에서 입학해서 지금 수업을 듣고 있는지를 알고 계시면 대화하시기가 훨씬 용이하실 것 같아요. 예, 이렇게 개설되어 있는데 과연 서로 교류하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서 금융경영과에 입학했는데 밑에 있는 금융전문가 과정과 일반 사무원 과정만 들을 수 있다면 이거는 고교학점제에 굉장히
일부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예. 회계정보과에 들어왔는데 세무전문가 과정과 회계전문가 과정만 할 수 있다면 고교학점제를 너무 소극적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성일정보고등학교는 굉장히 다양하게 운영을 해보고자 많은 과정을 열어놨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걸 조금 도식화했습니다. 보시기 편하게 설명을 드리죠. 제가 벌써 15분을 넘게 설명드리고 있는데 그래도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두고두고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녹화가 돼서 전달이 될 테니까요. 자, 예를 들어서 뷰티과 입학생입니다. 자, 이 학생은 뷰티과에 입학은 했지만 다른 과, 다른 과정을 모두 선택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언제요? 2학년 때. 2학년 때. 자, 1학년 때는 그냥 자기가 1학년 들어왔으니까 주어진 과목을 공부하다가 2학년이 되면 자기가 원하는 과정을 이동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몇 시간을요? 34시간을. 모든 한 주에 수업하는 모든 내용을 여기서 다 듣는 거예요. 자, 뷰티과 학생 요렇고요. 그 다음 볼게요. 부사관과 학생 다 들을 수 있습니다. 다 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요 세 과예요. 요 세 과는 이름을 보시다시피 금융, 회계, 창업 마케팅, 즉 상과입니다. 상과, 상업과입니다. 그래서 금융경영과 입학생이 회계과 거를 들을 수도 있고 창업 마케팅과도 들을 수 있다. 서로 상과끼리는 교류할 수 있다. 이 말씀이고요. 이것만 하면 약간 좀 모자랄 것 같아서 추가했어요. 여기도 갈 수 있습니다. 여기도. 즉 금융과에 입학을 했는데 나 이 적성이 좀 안 맞는 것 같아. 난 뷰티로 갈래. 갈 수 있다. 갈 수 있다. 예. 자, 그러면 또 뒤쪽이 더 남았죠. 예, 이쪽은 정보과입니다. 정보과. 컴퓨터 계열의 과입니다. 이 학생들도 서로 교류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2학년이 되면 서로 2학년 때 과정을 선택하고 그 과정으로 2학년, 3학년까지 계속 이어가는 시스템을 만들어놨습니다. 자, 이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뷰티과와 부사관과로 지원해서 본인의 전공을 변경해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놨더니 부모님들 입장에서 야, 성일정보고등학교 대단하다. 그러면 나는 스마트과 입학생인데 내년에 부사관과로 보내야지. 그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1년 동안 배우는 양이 적지 않은 양입니다. 각 과마다 특성에 맞게끔 전공의 기초 과목을 이수한 상태예요. 따라서 하나 더 고민하실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스마트과 입학생이 자녀를 상담해 봤더니 나 뷰티과로 가고 싶어요. 갈 수 있습니다. 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1학년 때부터 서서히 준비를 한 상태에서 넘어가는 게 2학년 때 적응하기가 좋다. 1학년 때 스마트과에서 배우는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행을 하면서 또 뷰티과까지 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냥 스마트과 학생이니까 스마트과에 열심히 했어요. 그 학생이 2학년 된다고 갑자기 뷰티로 가겠다. 이게 이제 진정 옳은 교육일지는 의문입니다. 사실.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 진로 설계에 대한 상담을 하실 때 그런 부분도 좀 염두에 두시고 상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요 상과하고 전산과 정보과에는 여기는 서로 교류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교류를 시킬 수가 없어서 저희가 이제 최대한 노력한 바로는 현재 학교에서 고교학점제의 다양화를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노력한 방안으로는 현재의 방안이 최선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혹시라도 이 내용을 들으시고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본인의 과에서 개설된 과정이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여기에 과정을 1지망이나 2지망으로 지원했을 경우에는요. 성적에 관계없이 최우선으로 배정을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스마트과에 입학을 했는데 이 학생이 성적이 좀 안 좋아요. 근데 2학년 때 나는 스마트과에 남고 싶었는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스마트과에 입학을 한 학생이 성적이 좀 안 좋습니다. 그래도 자기는 관심이 많아요.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아요. 2학년 때부터 열심히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1지망, 2지망을 스마트과에 있는 과정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로 교류할 수 있다고 했죠. 서로 교류할 수가 있고 부사관과나 뷰티과 학생이 일로 넘어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뷰티과의 성적이 엄청 좋은 학생이 나 스마트과 가야지. 그리고 밀고 들어오면 그러면 스마트과에 입학한 학생이 떨어져야 하나요?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마트과에 입학한 학생이 자기가 성적이 좀 안 좋더라도 나는 계속 스마트과에서 열심히 공부하겠다라고 희망을 하면 성적과 관계없이 선배정을 합니다. 예. 요 내용은 여러 가지 사안이 생길 수 있어서 저희가 규정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학생들이 손해를 보지 않고 피해 보지 않게끔 잘 마무리해서 내년도 고교학점제 적용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동일과에서 경합이 발생할 수 있겠죠. 동일과에서 스마트과 학생들 중에 스마트 문서 디자이너 과정에 많은 학생이 몰려서 경합이 발생될 경우 같은 과에서 또는 다른 과에서도 경합이 발생할 경우에 기본 원칙은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성적순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과정이 이렇게 있다라는 걸 안내하고 있고요. 담임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관련된 내용을 모두 설명을 거쳤습니다. 따라서 학부모님들께서 이 내용을 상세히 기억할 수는 없겠지만 학생들하고 대충 이렇게 대화를 해보시면 어느 과정으로 2학년 때 선택하는 게 좋을지, 그리고 2학년 때 선택한 과정은 2년으로 운영이 됩니다. 2학년, 3학년. 아니 3학년 때도 좀 자유롭게 열어주면 안 돼요? 열어드린다 한들 적응을 하겠습니까? 1학년 때 배운 거 틀려, 2학년 때 배운 거 틀려, 3학년 때까지 배운 게 다 틀리면 과연 졸업해서 자기 진로가 어떤 것인지 찾을 수 있을까요? 예. 그렇게까지는 어렵고요. 현재는 1학년은 기초과정이라고 생각하고 2학년 때 전공과정으로 들어간다고 보고 2학년에 선택된 과정은 3학년 때까지 계속 유지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요 3월 31일까지 1학년 학생들은 이 내용으로 담임선생님과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냥 이름만 보고 할 수 없다 보니까 교육과정상에서 어떠한 과목을 배우는지 일일이 개별적으로 상담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1학년 학부모님들께서는 어떠한 과정을 선택하고 있는지 학생들과 상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결정한다고 해서 확정 못 바꿔 이게 아니고요. 변경기간 또 드려요. 변경기간 드리고 그다음 나중에 최종적으로 또 변경할 수 있는 시간을 또 드릴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단 한 명의 학생들도 이 고교학점제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건 부가적인 거라서 여기까지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라서 이 부분은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성일정보고등학교에서 운영하는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꽤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담임선생님을 통해서 질의를 주시거나 학교로 문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무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고교 학점제는 학생들의 진로를 존중하기 위한 교육과정입니다.
우리 학교는 학생들의 진로를 개척하기 위해 고교 학점제를 철저히 준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폭력 및 학생인권 규정에 대해 학생안전인권부 김백길 임영재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자, 학부모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시간에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학생안전인권부 교사 김백길이라고 합니다. 자, 학부모님들 요즘 학교폭력으로 난립니다. 아주. 학교폭력에 연루돼서 처분을 받게 되면은 이제 평생을 노력해서 일궈낸 직장이나 명예, 그리고 심지어는 뭐 국가대표까지 박탈하는 세상이 왔습니다. 그렇게 우리 자녀들이 이제 학교폭력과 연루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교육은 크게 우리 자녀들이 하는 행동이 학교폭력 행위가 될 수 있을까 판단하실 수 있도록 학교폭력에 해당되는 행위들은 어떤 행위들이 있는지, 그리고 학교폭력에 연루가 되면은 어떠한 단계들이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학부모님들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학교폭력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내 자녀가 하고 있는 행동이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학교폭력 행위가 해당된다면은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학교폭력 종류에는 첫째로 신체폭력이 당연히 있습니다. 신체를 폭행하거나 감금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언어폭력이 있습니다. 다른 학생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페이스북, 그리고 카카오톡, 그리고 인스타그램 등의 SNS에서 학생에게 욕을 하는 행위들이 포함됩니다. 요즘 학생들은 온라인상에서의 소통이 활발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최근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학교폭력 행위입니다. 그 다음으로 타 학생의 금품을 갈취하는 행위들이 있고요. 또 다수의 여러 학생들이 이제 소수의 학생들을 따돌리는 그런 행위도 아주 중대한 처분이 떨어지는 행위입니다. 여기에 각종 성폭력까지 이러한 행위들이 모두 학교폭력의 범주에 모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으로만 드리면은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면서 가장 빈번하게 보거나 헷갈리는 상황들을 좀 사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 여기 그림이 있는데요. 이 그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자, 태성이가 백길이한테 욕을 하였고 이에 백길이가 태성이를 때렸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는 누가 가해자일지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까요? 자, 백길이는 당연히 신체 폭행을 한 학교폭력 가해자이고요. 태성이도 욕을 하였기 때문에 언어폭력 가해자가 됩니다. 자, 둘 다 가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태성이는 언어폭력을 한 부분만큼 처분을 받게 될 것이고, 백길이는 이제 신체 폭행을 한 부분에 대해서 처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학교폭력 업무를 진행하면서 만난 대부분의 사안들이 이렇게 쌍방향적입니다. 일방적으로 가해자와 일방적인 피해자가 구분되는 사안들이 굉장히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는 이 점을 인지하셔가지고 자녀들에게 아예 학교폭력 사안에 연루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지도를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두 번째 그림.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기 이제 갈색 머리에 네이비 자켓을 입은 학생이 빨간색 후드티를 입은 학생을 이제 폭행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럴 때 여기 옆에서 구경하고 있는 두 학생들, 이 두 학생들은 어떻게 될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자, 갈색 머리에 네이비 자켓 학생은 분명히 가해자가 확실합니다. 근데 여기 옆에 있던 학생들은 이제 옆에 있는 이 학생들도 같이 집단 폭행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폭행보다 더욱더 이제 큰 처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에게 이제 친한 친구가 다른 친구를 때리려고 하는 경우가 생기면은 이제 폭력 상황이 벌어질 수 없도록 말려야 되고, 이게 말리는 게 안 될 때는 이제 경찰이나 학교 선생님한테 바로 연락을 해가지고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자녀분들에게 항상 지도를 해주셨으면은 좋겠습니다. 자,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장에 이제 위쪽에 그림이 세 번째 그림이 있는데 이제 따돌리는 겁니다. 따돌리는 거. 다수의 학생들이 소수의 학생들을 따돌리는 행위인데 이러한 사안도 굉장히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안이고요.
자, 그 밑에 그림, 이 그림이 이제 제일 중요하고 요즘 최근에 제일 많이 빈번히 발생하는 그런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각종 SNS에서 발생하는 언어 폭력 사안들인데요. 이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온라인 폭력 행위들이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뭐 땡땡이 걔 정말 짜증나게 생겼다, 뭐 이런 식으로 글들을 게시하거나 하는 행위를 이제 요즘 아이들 말로 저격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러한 행위들은 온라인에 증거가 전부 남게 되고 또 최근 들어서 아이들이 이제 이름을 지정하지 않고 막 돌려서 비방하는 게시글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뭐 백길이 더럽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거를 갖다가 뭐 걔 뭐 덩치 큰 애 되게 더럽다 이런 식으로 이제 돌려서 비방을 하면은 이제 아이들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즘에 최근 이런 행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들도 이제 특정 학생을 지칭하는 정황이 굉장히 분명할 때는 이제 처분을 받은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학생들에게 꼭 당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학교 폭력 행위가 발생했을 때 학교에서 이제 학교 폭력 사건으로 접수가 되게 되면은 어떠한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한번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학교 폭력 사건이 신고 접수되면은 일단 학교에서는 피해 학생하고 가해 학생을 분리시킵니다. 또 이제 전문 상담교사, 우리 학교에서 이제 상주하고 계시는 전문 상담교사가 계신데요. 이제 전문 상담교사하고 저희 학생안전인권부 교사들이 이제 관련 학생들을 심리적으로 좀 안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사안 내용과 그리고 이제 이러한 저희 교사들이 이제 조치한 사항을 이제 보호자께 이제 통보를 해드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제 사건이 접수가 되면은 학교에서 학교 폭력을 전담하는 학교 폭력 전담 기구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관련 학생들을 조사합니다. 사안 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한 후에 이제 해당 사건이 학교 폭력 처분을 받아야 하는 그 심각한 사건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회의를 거치게 되고요. 이러한 과정에서 이제 처분을 받아야 하는 심각한 사안이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교육지원청으로 사건이 넘어가게 되고, 아니다, 이건 정도가 미약하고 양측에서 이제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되면은 학교장 책임하에 교내에서 사건을 종결하게 됩니다. 자, 학부모님도 얼마 전에 그 펜트하우스라는 드라마를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드라마에 나오는 그 재판장 같은 분위기의 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라는 장면을 이제 보셨을 건데요. 학교에서는 이제 사안이 심각해서 학교 폭력 처분이 필요하다고 여길 시 이제 교육지원청으로 사건을 넘기게 되는데, 이때 교육지원청에서 이루어지는 장면이 그 펜트하우스에서 이제 재판장처럼 나왔던 장면하고 굉장히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심의를 거쳐서 학교 폭력 처분이 나오게 되면은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고 또 처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학교 폭력 종류와 절차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학부모님들께 다시 한번 제가 강하게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제 학교 폭력에는 일방적인 사건이 굉장히 드물고 쌍방향적이라서 일방 피해, 일방 가해가 매우 드뭅니다. 그래서 학교 폭력 행위는 절대로 금기되는 행위며, 그리고 이 행위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제 연루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학교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학부모님들께서도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이 학교 폭력에 연루되지 않도록 지도 부탁드리고, 혹여나 학교 폭력 행위가 인지되셨을 때는 지체 없이 바로 우리 학교 그리고 학생안전인권부로 연락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조치할 것을 약속드리고 이번 교육을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부모님들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학생안전인권부에서 학생인권 규정에 대해서 이명재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학생 인권 규정에 대해 안내를 맡게 된 학생안전인권부 교사 임영재입니다. 먼저 학교 생활 인권 규정의 개념을 알아보겠습니다. 학교는 학생, 학부모, 교사라는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학교 규칙 및 규범이 있습니다. 그 규범 중에 학생 생활에 관한 사항을 학교 생활 인권 규정이라고 합니다. 학부모님들께서 알고 계셔야 할 학교 생활 인권 규정이 가지는 의의는 자녀의 학교 생활에 대한 기본 안내서이자 생활 교육에 대한 학부모로서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안내서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 생활과 관련해 의견을 내고 참여할 수 있는 근거, 규범이 됩니다. 학교에서는 학생 및 학부모님들이 언제든지 학교 생활 인권 규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 학교 홈페이지에서 별도의 회원 가입 없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탑재하였습니다. 현재 학교 생활 인권 규정은 작년 12월 말에 일부 조항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학교 생활 인권 규정의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해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학교 생활 인권 규정 제32조 휴대전화 사용 등 정보통신 윤리에 관한 조항입니다. 이전에는 아침 조회 시 담임 선생님이 휴대전화를 수거한 후 종례 시 돌려주었습니다. 현재는 휴대전화를 수거하지 않습니다. 다만 무단으로 수업 시간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학생의 통신기기를 수거할 수 있습니다. 단 수거한 휴대전화는 수거한 당일 방과 후에 해당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돌려줍니다. 다음은 학교 생활 인권 규정 제35조, 제36조 남학생과 여학생의 용의 복장에 대한 조항입니다. 먼저 우리 학교는 학교에서 실내화와 실외화 모두 착화가 가능합니다. 바뀐 규정으로는 학생들이 자주 신는 크록스와 같은 슬리퍼류의 신발은 실외화로 착화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 신설되었습니다. 학부모님께서는 학생들이 등교할 때 꼭 슬리퍼를 신고 가지 않도록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용모와 관련된 규정으로 화장 및 액세서리는 이전 규정에서는 금지하였으나 현재 개정된 사항으로는 기본적인 화장은 할 수 있으며 색조 화장 및 액세서리 착용은 교육을 위하여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일부 제한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 규정에서는 염색 및 펌어를 금지하였지만 현재는 과도한 염색 및 펌어 등 일부 제한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고데기는 화재 위험 가능성으로 사용이 금지되었으나 현재는 그 규정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이는 뷰티 미용과의 교육 환경을 반영하여 개정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신은 학생의 안전과 교육을 위하여 제한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매년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받아 학교 생활 인권 규정을 재개정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가정통신문으로 안내가 나갈 테니 학교 생활 인권 규정에 필요한 개정 사항이 있다고 생각되시면 의견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부 절차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학교 규칙인 학교 생활 인권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학교에서는 교육적 차원으로 해당 학생에게 징계를 주고 있습니다. 먼저 사안이 발생한다면 사안이 중대한지 경미한지를 봅니다. 음주나 흡연, 도박 또는 SNS 등을 통해 학교나 개인의 명예를 실추하거나 허위 사실을 게시하는 등 그 사안이 중대한 경우 초범이라 할지라도 일단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되어집니다. 그리고 복장 및 출결 등 기본 생활규칙 위반같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는 5회까지 계도의 기회를 주고 5회를 초과한 경우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되어집니다.
회부가 결정된 학생들은 담임 선생님을 통해 사실 확인서 및 학생 자기 변론서를 작성하고 학생안전인권부에서는 그 내용을 가지고 해당 학생을 소환하여 조사합니다. 조사가 끝나면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 일자를 정하고 해당 학생의 부모님에게 학부모 출석을 요청합니다.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위원들은 학생의 반성 태도를 고려해 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교육 등의 징계를 내리고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학생의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출석 정지 및 최대 퇴학까지 징계를 내릴 수 있습니다. 징계가 결정된 후 학생은 해당 징계 내용을 꼭 수행해야 하며 수행하지 않을 시 다시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부 절차 내용을 안내해드렸고 마지막으로 학생생활 지도를 위해 학부모님께 협조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교생활교육위원회 회부는 대상 학생의 징계보다는 선도와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받은 내용은 생기부에 기록이 되지 않으며 학생이 충분히 반성하는 경우 지도 훈계로 종결하는 경우도 있기에 학생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생활지도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학교는 기본적으로 교육청 방침에 따라 학생 생활 지도를 하지만 담임 선생님의 교육적 목표에 따라 생활 방침의 기준의 잣대가 학과별, 학급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 경우 학생들과 사전 협의 및 동의 하에 진행되는 생활 지도이므로 학부모님께서도 학급 생활 지도 방침에 동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학생 인권 규정에 대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학생생활지도와 학교폭력을 총괄하시는 이정현 학생안전인권부장님의 당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성일정보고등학교 학생안전인권부장 이정현입니다. 어머님들 지금 오랜 시간 보셔가지고 많이 힘드시죠? 짧게 두 가지만 좀 당부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성일정보고등학교에서 본의 아니게 올해 17년째 있습니다. 그동안 학생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봐왔고 사안들을 처리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학부모님들이 이 화면을 보시니까 뭐 학생 교육도 아니고 교사 교육도 아니고 댁내에서 아이들을 교육하실 때 당부 말씀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학교에서 아이들이 징계라는 것을 받을 수 있는 경우의 수 두 가지를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가 생활교육위원회입니다. 학생생활교육위원회요. 이렇게 얘기하면 학부모님들이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학부모님들 학교 다니실 때 선도위원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선도위원회에 올라가면 굉장히 아이들이 뭐 큰 잘못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사실은 아니고요. 선도위원회는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는 아이들이 언제든지 실수를 할 수 있고 그 실수로 받는 벌입니다. 다만 우리 학교는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조금 생활지도가 조금 힘듭니다.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댁내에서 뭐 아이가 어떤 잘못을 했고 그래서 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됐다, 징계를 받는다 그러면 아이를 좀 소위 얘기해서 쥐잡듯이 잡는 학부모님들이 좀 계신데, 집에서는 좀 달래주십시오. 왜냐하면 아이 입장에서는 학교에서 충분히 힘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당부 말씀이, 생활교육위원회는 여러 번 회부가 돼도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생활기록부에 등재되지도 않고요. 예.
그 즉시 징계를 수행하면 끝나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지속적으로 계속 잘못을 하면 안 되고요. 생활교육위원회에서 부모님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혹시 아이가 흡연이나 뭐 음주나 기타 여러 가지 잘못들로 인해서 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가 된다면 너그러이 집에서 용서해 주시고 보듬어 주실 것, 그리고 2번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게 지도를 좀 부탁드린다. 그게 학생부장으로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생활교육위원회는 무섭진 않으나 같은 잘못을 반복할 경우는 퇴학까지 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생활교육위원회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게 가정에서 부모님들께서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2번째, 학교폭력인데요. 정말 죄송한데 학교폭력 방금 전에도 뭐 설명을 드렸지만 사안이 요즘 시기가 시기인 만큼 학교폭력과 관련돼서 연루가 되면 얼마 전에 그 매스컴에도 나왔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지목이 되면 자퇴하고 학적 다 지우고 검정고시 보고 외국 대학 간다. 그게 맞습니다. 학교폭력은요, 생활기록부에 등재가 되고 나중에 아이가 커서 인플루언서나 아니면 네이버에 이름을 쳤을 때 나오는 아이가 된다면 그 아이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사안이 됩니다. 굉장히 큰 사안이고요. 학교폭력은 사실 연루가 안 되는 게 가장 좋은데 아이들이기 때문에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17년 동안 가장 안타깝게 봤던 게 뭐냐면, 저도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이해는 합니다만 학부모님이 이제 학교 찾아와서 막 다 뒤집습니다. 네, 그거 하지 말아주세요.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쌍방 과실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학부모님도 봤어요. 우리 아이가 피해자라고 철떡같이 믿고, 이거는 심의위원회 보내서 교육청 심의위원회로 보내서 학폭 사안이니까 난 용서할 수 없다. 학폭 처리해달라 그래서 심의위원회 보냈습니다. 2명 다 가해자로 등재가 돼요. 그거는 아이 앞길을 부모님이 막는 겁니다. 부디 흥분하지 마시고 학폭 사안이 생긴다 그러면 저한테 와서 먼저 말씀을 좀 들어주시고 아이의 잘못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다음 상황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흥분하지 마세요. 잘못 흥분하셨다가 내 아이까지 앞길을 막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두 합의를 보라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뭐 실제로 뭐 이 비밀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순수한 피해자와 순수한 가해자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저희는 봐주지 않습니다. 예. 피해자와 가해자 바로 분리시키고 철저하게 조사해서 끝까지 벌을 줍니다. 예, 그런 점은 믿어주시고 혹시라도 우리 아이가 학교 폭력에 연루됐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면 내교하셔서 우리 아이의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확인하시고 흥분하지 마시고, 그리고 꼭 경기도교육청 또는 지역교육청의 심의위원회로 넘겨서 학교폭력 절차를 밟는 것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 그 점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되었던 성남시 전체에서 우리 학교가 학교폭력 사안 가장 적은 학교고요. 교장 교감님 이하 모두 생활지도에 굉장히 큰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믿고 맡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변 학교들은 벌써 뭐 학폭 사안이 2건이네, 뭐 1건이네, 뭐 벌써 계약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저희 학교는 또 그런 쪽으로는 굉장히 잘 관리가 되고 있으니까 믿어주시고요. 요 2가지 당부 말씀 드리고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변영진 교감 선생님으로부터 우리 학교 교육 성과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우리 성일정보고등학교 교감 변영진입니다. 장시간 여러 가지 설명 들으시느라고 지루하시죠?
또 바로 직전에 좀 딱딱한 학교 규정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니까 내용이 조금 더 딱딱해질 수 있는데 뭐 이런 규정을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에서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요. 우리 학교에 입학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착하고 성실하기 때문에 사실 이 학교 규정이나 학교 폭력 관련 규정들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학교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저는 원래 우리 학부모님들 얼굴 뵙고 서로 인사 나누고 또 교육 현안에 대해서 자녀분들의 학습과 진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면 좋겠지만 뭐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 상황이 2년 넘게 계속 지속이 되면서 뵙고 서로 의견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 안타깝지만 이렇게라도 영상으로 인사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먼저 아시다시피 저희 성일정보고등학교는 7개 학과로 개편된 이후에 학생들이 각자가 꿈꾸는 미래를 설계하고 또 자신이 설계한 미래를 향해서 필요한 준비를 차근차근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또 아이들이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또 옆에서 이끌어주고 돕는 선생님들께서도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있고요. 또 학생들도 선생님들의 지도를 잘 따라주는 편이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코로나 상황으로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일정보고등학교가 성남시 관내 6개 특성화 고등학교 중에서 가장 나은 성과를 이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취업률에 있어서도 우리 학교가 전체적으로 50%가 넘는 약 54%의 취업률을 달성을 했습니다. 특히 상업계 고등학교에서 이 정도 취업률을 달성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수치죠. 그만큼 우리 지도하시는 선생님들 또 선생님들의 지도를 따르는 학생들이 열심히 노력해준 결과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학부모님들의 어떤 지원과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는 이러한 기조를 이어서 학생들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하고 또 보다 나은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기 위한 여러 가지 교육적 고민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원래 저희 학교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육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우리는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니까 취업이 가장 우선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물론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은 장기적으로 이제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 출신들이 대학을 진학할 경우라도 아시겠지만 먼저 취업을 하고 재직자 특별 전형을 통해서 대학을 진학하게 되는 경우에 수도권에 훨씬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학생들이 취업을 통해서 배움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느끼고 깨달은 이후에 대학을 진학하게 되면 대학에서의 생활이 훨씬 더 충실해지고 배움에 대한 열망이 크기 때문에 이 공부도 열심히 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경우라도 일단 취업을 통해서 자신의 사회 진출을 이루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자기 어떤 배움의 필요성을 느꼈을 때 진학을 할 수 있도록 가급적 그걸 우리가 이제 선취업 후 학습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재직자 전형을 통한 대학 진학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학교는 취업 역량을 길러주고
학생들이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인성을 기르는데 중점을 두고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 역량과 마인드를 지속적으로 길러주기 위해서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취업 기능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1학년, 2학년 동안 자신이 속한 학과 또는 과정에서 장차 취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증을 기초 단계에서부터 심화 단계까지 단계적으로 취득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아이들이 취업에 대한 의지, 마인드를 길러야 하는데요. 최근에 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실습 현장에서 사고를 당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취업에 대한 이 부정적인 인식이 좀 확산이 되고 그것 때문에 이제 부모님들께서도 우려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우리 성일정보고등학교는 이 상업계열 학교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취업을 하거나 현장 실습을 간다고 하더라도 공업계열의 경우처럼 학생들이 어떤 위험한 기계를 조작한다거나 또는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이제 사무격리직이거나 이 컴퓨터 프로그래머 뭐 등등의 업종으로 이제 취업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히려 학생들이 일찍부터 직업의 소중함을 깨우치고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어떤 긍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취업 마인드를 길러주는 것이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님들께서도 아이가 건전한 직업의식을 가지고 직업의 소중함을 느끼고 또 취업에 대한 의지를 기를 수 있도록 집에서 같이 지도해 주시면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취업을 위해서 필요한 건 당연히 이제 자격증 취득이 되겠죠. 저희 학교는 각 학과별로 학생들의 어떤 진로 모형을 설계하고 장차 이제 취업하고자 하는 직군에서 학생들이 취업했을 때 그 직무를 두려움 없이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각종 필요한 실무적인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여러 가지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여러 가지 국가 지원 사업을 통해서 그런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방과 후 과정 등의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아마 자료집 다 나눠드렸나요? 자료집에 보시면 그 주로 학생들이 취득하게 되는 자격증 종류들이 나열되어 있을 겁니다. 학과별로 필요한 자격증 취득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서도 학생들 독려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자격증 취득은 과거에는 이제 검정고시처럼 이 국가 시험을 통해서 이제 취득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실무 능력을 중시하다 보니까 자격증 취득 과정도 실무 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추는 과정 평가형으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 평가형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아이들이 이제 수업을 받고 수업 시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실습을 통해서 기능을 익히고 그 진행 단계에 따라서 중간중간 한 번씩 테스트를 하죠. 시험을 보죠. 그 배움의 과정에서 치르는 시험 자체가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배움의 단계별로 치르게 되는 여러 가지 기능 숙달 정도를 테스트를 하고 그 테스트 결과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수업 과정을 마쳤을 때 필요한 자격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실습이 많은 이 실업계 학교의 수업을 통해서 수업 시간이 곧 자격증 취득의 과정이 되도록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거기 보시면 뷰티 디자인과에서 미용사 이제 피부, 헤어 이렇게 나뉘어지고요. 소프트웨어 개발과에서 정보 처리 산업기사 등을 이제 하고 있고, 회계정보과에서 전산회계 운용사를 과정 평가형으로 취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 넘겨주세요. 네.
그리고 학생들이 이런 자격증 취득을 통해서 이제 취업을 하게 되면 사회 첫 발을 내딛게 되죠. 저희는 이제 취업한 이후에도 학생들이 처음 접하는 사회생활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담임 선생님들이 사후 지도를 통해서 회사와도 접촉을 하고 또 학생의 적응 정도를 잘 파악해서 관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취업해서 3년 차가 되면 이 학생들이 원할 경우에 그 재직자 특별 전형을 통해서 대학을 진학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재직자 특별 전형을 통한 진학은 시험을 보지 않고 지원서 서류만으로 대학 입학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때 이제 경쟁이 이루어지는 학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이 고등학교 시절 취득한 내신 성적이 당락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혹시라도 나중에 대학 진학의 꿈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라면 무엇보다 학교 생활을 충실하게 해서 내신 성적을 잘 취득하고 필요한 자격증들을 많이 취득해 놓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학생들의 진학하는 대학급을 보면 우리가 이제 졸업과 동시에 수능 시험이나 수시 시험을 통해서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에 비해서 훨씬 좋은 상위권의 대학들을 진학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표를 통해서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대학 진학의 효과와 효율성 측면에서도 취업을 통한 재직자 전형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성일고등학교는 성일정보고등학교는 말 그대로 성남 제1의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 말로만 저희들이 이 자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 학생들이 이룩한 성과들, 그 취업 현황을 보시면 단연 성남은 물론이고 경기도 전체 특성화 고등학교에서도 뒤지지 않는 우수한 취업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가직 구급공무원은 아시다시피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주는 일종의 특혜이기도 하고 배려이기도 하죠. 특성화 고등학교 출신들이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특성화 고등학교 출신들끼리 시험을 치르고 거기에서 구급 국가직 공무원으로 채용이 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정말 뜻이 있고 3년간 이 준비를 열심히 하면 공무원 합격 가능성이 아주 높은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 학교는 매년 2~3명씩의 학생을 합격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보시면 우리나라 최고은행이라고 하는 한국은행을 비롯해서 여러 공사공단에 학생들이 취업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 보시기에 이게 정말 어느 정도일지 감이 안 오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시다시피 요즘 대졸자들도 취업난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죠. 이런 이제 사회적 여건을 감안했을 때 우리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이 이 정도 급여의 어떤 공사공단 또 제1금융권 대기업에 취업한다라는 것은 정말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만큼 학생들이 열심히 노력해줬고 또 그런 학생들의 노력을 자극하고 끌어주는 선생님들의 노력이 있었고 또 거기에 부응해서 뒷바라지해 주신 학부모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이룩한 성과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도 또 내년에도 앞으로도 이 학생들이 지금까지 이룩해온 이 훌륭한 성과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또 더 나은 성과를 도출해낼 수 있도록 현재 재학생들 또한 끊임없이 선생님들께서 목표의식을 심어주고 있고 또 그것을 이끌어내기 위한 여러 가지 자격증 취득이라든가 학습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도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고 또 목표의식을 가지고 미래를 위한 준비에 매진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학교 교육 성과를 말씀을 드렸고요. 이어서 불법 찬조금 근절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뭐 매년 불법 찬조금에 대해서 학부모 총회에서 잠깐씩 소개를 드리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 불법 찬조금은 뭐 한마디로 말하면 이 학부모 단체 등에서 학교 교육 활동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이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렇게 수수한 금품들이 이 학교 회계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제 쓰여지게 되면 불법 찬조금이 되는데, 이 주로 이제 많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이제 운동부가 운영되는 학교에서 자녀들이 이제 운동을 하니까 학부모들끼리 돈을 모아가지고 운동하는 자녀들 간식을 먹인다든가 뭐 사우나를 시킨다거나 이런 것들을 이 학교를 통한 회계 처리를 하지 않고 그냥 이제 처리가 돼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행히 우리 학교는 운동부가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염려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외에 이제 학부모회 대표님들께서 뭐 학급별로 예전에 보면 조금씩 금액을 할당해서 걷어가지고 아이들 뭐 행사할 때 또는 자율학습할 때 간식을 제공한다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데요. 저희 학교는 이미 수년 전부터 이런 금품 수수 또는 징수가 없도록 끊임없이 당부를 드려왔고, 또 우리 학부모회 대표님들께서도 그 취지를 잘 이해하고 협조해 주셔서 이 불법 찬조금이 모금되는 경우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절대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고요. 아마 또 실제로 저희가 또 학부모회 대표님들이 오늘 아마 선정이 되셨죠. 선정이 되셨는데 끊임없이 또 당부를 드릴 겁니다. 하지 않도록. 학부모님들께서도 이 점 잘 이해하셔서 협조해 주시고 이 불법 찬조금 문제가 불거지는 일이 없도록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또 그런 일이 발생이 된다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불법 찬조금 신고처에 신고를 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학교로 직접 전화하셔서 저를 찾아서 말씀해 주시면 바로 시정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모쪼록 오늘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학부모님들이나 저희 학교나 모두 이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서, 또 학생들이 좀 더 나은 성장을 위해서 올바른 교육을 고민하고 실천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부모님들과 학교는 벽이 없이 언제든지 문을 열고 마음을 열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논의하고 고민을 공유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접촉이 좀 제한되어 있긴 하지만 부모님들께서 혹시 자녀의 학교 생활 또는 이제 학교에서의 여러 가지 이제 학습 태도라든가 자격증 취득 등에 대해서 문의하실 사항이 있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뭐 직접 방문을 못 하시더라도 전화를 통해서 담임 선생님들과 상의해 주시고, 필요한 경우는 해당 부서의 부장님들이나 저에게 문의를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최대한 자녀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고민을 해결하고 풀어나가는 방향으로 같이 고민하고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학교 소개 간단히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학부모님들 긴 시간 힘드셨죠? 이제 마지막으로 학급 담임 선생님 소개 영상을 만나보시면서 저희는 총회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총회를 비대면으로 갖게 되어 부족하고 아쉬운 점도 많았지만 항상 따뜻한 애정과 사랑으로 늘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학년 1반 뷰티 디자인과의 담임을 맡고 있는 김현미 교사입니다. 이제 막 입학해서 열심히 학교에 적응 중인 저희 아이들의 급부는 부지런한 사랑은 방법을 찾고 게으른 사랑은 핑계를 찾는다입니다. 방법을 스스로 찾을 수 있는 능력과 열정만 갖추고 있다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제 교직과는 모든 아이들은 관심과 사랑을 먹고 자란다입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님의 관심과 사랑을, 학교에서는 저희들의 관심과 사랑을 먹고 자란 아이들이 우리나라 미래의 밝은 아이들이라고 생각하며 지도하고 있고요. 가정에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성일정보고등학교 1학년 2반 부서관과 담임 홍서연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직업군인이 될 인재들이기 때문에 규칙적인 학교 생활과 올바른 인성을 배우도록 가르치겠습니다. 학부모님도 자녀의 성장과 학교 생활을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일정보고등학교 금융경영 전공인 1학년 3반 담임교사인 최승환이라고 합니다. 먼저 저희 반의 급부는 가치의 가치입니다. 함께하는 즐거움을 깨닫고 그 다음에 고민을 행동으로 옮기는 습관을 기르는 게 저희 학급 경영 목표인데요. 학급 경영의 중점 사항으로는 공동체 활동을 통해 협업의 중요성과 즐거움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희망 진로를 고민하고 또 목표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저는 1학년 3반을 운영하면서 학생들이 금융 경영 분야에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교사가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학생들과 함께하며 언제든 고민을 터놓을 수 있는 교사가 되는 것이 제가 우리 1학년 3반 학생들한테 할 수 있는 약속이 되겠습니다. 정말 1년 동안 잘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학년 4반 담임교사 박정란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상부상조, 서로 돕고 서로 도와주는 경험을 통해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경험하는 것이 학교의 역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돕고 성장하는 모습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 어느 하나 귀하지 않은 학생은 없다라는 생각으로 맡겨주신 아이들 아끼고 사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1학년 6반 담임 이진아입니다. 학급 경영 목표로는 긍정적인 교육 환경과 교육 관계를 제공합니다. 교사와 학생은 함께 성장하기 위해 높은 기대치와 성장 목표를 가집니다. 학급 경영의 중점 사항으로는 성장을 넘어서 상호 영향을 줄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도록 합니다. 학급의 공동 목표를 달성하고 규칙적인 학교 생활을 수행하도록 합니다. 급부 및 교직관으로서 급부는 함께해서 행복한 성장하는 우리, 그리고 저의 교직관으로는 자기 수용과 타인 신뢰가 있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진로 설계와 유의미한 배움을 달성할 수 있도록 1학년 6반 학급 경영을 주도하는 담임교사가 되겠습니다. 성실한 사람, 실력 있는 사람, 생산적인 사람이 되도록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1학년 7반 담임 윤규상입니다. 저희 학급은요, 열정 있는 실무인 양성, 그리고 매너와 자기중심을 가진 인간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급 경영에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사항은 개인의 역할에 대한 책임감이 조직 발전에 영향을 끼침을 잊지 않는다. 또 소통을 통한 라포 형성을 견고히 한다는 점입니다. 급부는요, 그 아이들이 같이 한번 공모를 통해서 정할 예정이고요. 저희 교직관은 아이들에게 항상 정성을 다하자, 서로 정성을 다하자라는 교직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약속합니다. 자기중심을 찾을 수 있는 상담과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의 진로 설정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 중심을 갖고 있는 그런 학생 키워내고 싶습니다. 또 감정이 태도가 되지 않는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요. 감정보다는 아이들이 이 태도가 다른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을 좀 알 수 있는 그런 학생 만들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창업마케팅과 1학년 8반 담임 김인회입니다. 저희 반 학급 경영 목표는 자율성과 주체성 함양입니다. 또 자기주도성을 신장하도록 많이 노력을 할 거고요. 학급 경영 중점 사항으로 이제 모든 아이들이 자율성과 주체성을 가지고 학급을 위해 솔선수범하도록 많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저희 반 급부는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입니다. 아이들은 모두 소중하다는 교직관을 가지고 열심히 올 한 해 잘 지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학년 9반 담임 이기현입니다. 저희 반의 급부는 좋은 사람이 되자입니다. 학생들이 친구들끼리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그리고 부모님과 가족들에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성적으로 잘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이 갖추어야 될 자격증을 잘 취득할 수 있도록 교사로서의 본분도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그리고 상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학년 10반 담임 정다움이라고 합니다. 맡은 교과는 음악이고요. 그리고 제가 음향이나 미디어 기술 쪽에 등에서 아마 스마트 웹 콘텐츠과 아이들을 맡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 10반 아이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은 아무래도 과별로 반이 나뉘는 만큼 학생들이 많이 바뀌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정말 서로를 가족이라고 여길 수 있을 정도로 서로를 위할 수 있는 학급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학년 11반 담임 최승남입니다. 1학년 학생들인 만큼 학교에 새로 와서 낯선 것도 많을 텐데요. 1년 동안 잘 적응하고 따돌림 당하는 친구 없게 잘 지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1년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성일정보고등학교 소프트웨어 개발과 1학년 12반 담임을 맡은 오연아입니다. 저희 학급의 목표는 꿈과 성장이 있는 학급입니다. 1학년에 들어와서 아직 아무것도 모를 학생들이지만 자신의 진로를 찾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립심과 원동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또한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함께하는 학급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뷰티 디자인과 2학년 1반 담임교사 이지선이라고 합니다. 저희 뷰티 디자인과는 전문 미용 교과 수업을 통해서 외적인 뷰티뿐만 아니라 내적인 뷰티도 함께 함양할 수 있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의 학급 경영 목표는 예의 바르고 센스 있는 학급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뷰티 디자이너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급 경영 중점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꾸준한 학생들과의 대화로 의사소통을 하고 서로 맞춰가면서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학생을 이끌고 성신성의껏 지도하여 훌륭한 미용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학년 2반 담임 정희영입니다. 저의 학급 경영의 목표는 따뜻한 사람이 되자입니다. 나하고 가까운 우리에게만 따뜻한 사람이 아니라 넓은 우리에게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아이들을 잘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년 동안 같은 반으로 아이들을 만나게 돼서 아이들끼리 서로 잘 지내고 하나 되는 우리가 되는 모습이 저희 반 아이들한테는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잘 지도할 수 있는 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금융경영과 2학년 3반 담임 배수현입니다. 저희 3반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내신과 자격증 취득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인성과 생활지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1년 동안 생활지도도 열심히 하는 담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들께서는 많이 믿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융경영과 2학년 4반 담임 김명진입니다. 아이들을 믿고 보내주신 만큼 최선을 다하여 지도하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생활 같이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성일정보고등학교 2학년 5반 담임 양지입니다. 2학년 영어 과목이랑 3학년 군사영어 과목을 맡고 있고요. 교육연구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저는 세상에 나쁜 아이는 없다라는 생각으로 교직에 임하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선입견 없이 학생들과 소통해서 모두가 행복한 2학년 5반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학년 6반 담임 김민기입니다. 담당은 회계를 맡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 반 아이들 전체 수업의 절반 그리고 방과후 수업까지 모두 저와 함께 할 겁니다.
올해 저희 반 학생들 공부량이 적지 않을 거고 그만큼 고생도 많이 할 거예요. 허나 고생하는 만큼 앞으로 학생들이 10년, 20년 동안 쓸 수 있는 자산을 얻어내고자 합니다. 학생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무엇보다도 저를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담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학년 7반 담임 임영재입니다. 올해 저희 반 급부는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버텨라입니다. 그리고 저의 교직관으로는 매와 꾸중보다는 칭찬과 격려를 하자입니다. 학생들에게 있어서 매와 꾸중보다는 칭찬과 격려가 더욱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올해 2학년 7반 아낌없이 칭찬과 격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임으로서 올해 저의 약속은 회계 전문가로서의 길뿐만 아니라 취업과 진로의 전문 상담가가 되자이고, 그리고 진로 설정에 있어 인생 선배로서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자입니다. 3학년이 되기 전 저희 회계 전문가 2학년 7반 학생이 진로 설정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학년 8반 담임을 맡은 정종학입니다. 저희 반 학생들이 인성과 열정을 갖추고 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서로 배려하고 소통하는 학급을 만들도록 지도할 것입니다. 따라서 올 한 해 학부모님들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창업마케팅과 2학년 9반 담임 이채연입니다. 저희 반의 구프는 야물딱지게입니다. 야물딱지게 학생들이 1년 동안 자기들이 할 일을 알아서 찾고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만큼 열심히 한 다음 모두들 건강하게 1년 개근을 할 수 있도록 저 역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과 보호자님들이 학생들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 꼭 주시면 저도 학교에서 열심히 사랑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올 한 해 2학년 10반 담임을 맡게 된 정현택이라고 합니다. 저는 올 한 해 동안 학급을 경영하면서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즐거운 학급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반 21명이 있는데요. 저도 22번째 학생이라는 생각으로 항상 낮은 자세로 학생들과 친구처럼 지내는 담임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스마트 웹 학과에 맞는 전문성을 기를 수 있도록 수업하는 담임교사가 되겠습니다. 저희 반 수업을 제가 들어가는데요. 이제 친구들이 자신의 꿈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학급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학년 11반 담임교사 김종순입니다. 코로나로 많이 어려운데 어머니들 아무쪼록 가정에서 건강하시길 바라고요. 아이들 학교 생활하는 전반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아무쪼록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학년 12반 담임 최지선입니다. 우리 12반은 올해 지성과 인성을 겸비한 인재로 성장하자는 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각자 아이들이 자격증을 취득하자, 내신을 올리자 등 본인이 희망하는 계획을 다 세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초심을 잃지 않고 1년 동안의 계획을 즐겁게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 가정 내에서 학부모님들이 열렬한 사랑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2022학년도 성일정고등학교 2학년 13반 담임을 맡게 된 체육교사 장현석입니다. 저는 학급 경영에 있어서 학생들이 서로 사랑하고 왕따가 없는 학급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할 것이고, 학생들이 존중과 배려를 통해서 믿음이 있는 학급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급에 궁금증이 있거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기존에 연락드렸던 번호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상담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학생들에게 도깨비라는 선생님으로 기억되고 싶은 2학년 14반 담임 장성조라고 합니다. 저희 반 학생은 유광이, 주호, 준성이, 용민이, 진서, 세라, 보현이, 승지, 재우, 재현이, 수현이, 애녹이, 경호, 두현이, 민혁이, 무현이, 상윤이, 하늘이, 승곤이, 현호, 허승우로 이루어졌습니다. 교직생활 하면서 많이 느끼는 건데 교직생활 하면 할수록 부족함이 많이 느껴집니다. 올 한 해도 우리 반 학생들 이름을 지금처럼 하나하나 부르면서 서로 도움을 주고 많은 것을 배우는 담임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2학년 15반 담임 조경희입니다. 실력과 인성을 겸비한 훌륭한 인재로 키우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3학년 1반 담임교사 홍은정입니다. 저희 반 급부는 긍정의 힘입니다. 긍정적인 사고 방식으로 뷰티 디자인과 학생들이 K-뷰티를 이끄는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주기적인 상담을 통해서 학생들의 진로 설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3학년 1반 화이팅! 부모님 안녕하세요. 22년 성일 정보고 3학년 2반 담임 이경수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제한되는 게 많지만 그래도 학생들이 고3이 되면서 좀 달라지는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기에 담임 입장에서는 또 고맙고 대견합니다. 이렇게 비대면으로 인사드려서 조금 아쉽지만 언제든지 궁금한 부분이 생기시면 바로 연락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부사관을 희망하는 자녀분들의 꿈을 이루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3학년 3반 담임 조원동입니다. 학급 경영 목표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력한 생활지도와 학급 규칙 준수를 독려하여 인성을 갖춘 학생으로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저희 반은 금융경영과 금융전문가 과정으로 구성된 학급입니다. 학생들이 기업 현장에 나가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기본 소양과 전문 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하겠습니다. 많이 부족하겠지만 학부모님들의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3학년 4반 담임교사 이은경입니다. 저희 반 급부는 사랑합니다입니다. 인성교육의 첫 단계는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에게 존중과 배려,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가리키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3학년 학생들인 만큼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서 우리 4반 학생 모두가 원하는 곳에 진학 또는 취업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도 가정에서 학생들에게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3학년 6반 담임 이민경입니다. 저희 반 학급 경영 목표는 바른 인성, 소통, 존중을 통해 학생과 교사가 함께 성장하는 교실을 만드는 것입니다. 21명의 다양한 아이들이 모인 만큼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학급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아이들의 소질과 적성을 고려해 꿈을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겠습니다. 세심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이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따뜻한 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3학년 7반 담임교사 서정민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중요한 시기인 만큼 어떤 담임 선생님일까 많이 궁금하셨을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학생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라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진로를 위해 올바른 방향으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믿고 맡겨주신 만큼 그 믿음에 보답하는 자세로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에게 신의와 사랑을 얻을 수 있는 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학생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복한 학교, 행복한 교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3학년 8반 담임 김웅입니다. 저희 반의 학급 경영 목표는 안 되면 될 때까지입니다. 어떻게든 학생들이 취업과 진학에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3학년 9반 담임교사 정유진입니다. 저희 반의 급부는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로 학생들이 1년 동안 열심히 노력하고 포기하지 않는 자세로 도전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학생들이 10대의 마지막 시간을 의미 있고 뜻깊게 보내고 자신이 원하는 진로를 찾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대화와 상담을 통해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님들도 학생들에게 항상 격려와 응원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3학년 10반 담임 최문학입니다. 학급 경영 목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함을 바탕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스마트 웹 컨텐츠과 3학년 11반 학생은 최현우, 고현지, 김예지, 김희지, 김지민, 김하늘, 나영준, 박종수, 송진우, 신준호, 안예원, 양혁준, 그리고 윤덕준, 윤민준, 이가온, 장세찬, 조성원, 조정민, 최정인, 황현주 학생이랑
조경래가 함께 지금 그곳에서 시작하자라는 급훈으로 배우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전문성과 감수성을 지닌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서 고유한 주체성을 지닌 우리 학생들을 사랑하면서 또 학생, 학부모, 교사의 그 공통된 관심사를 공유하면서요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그 스마트웹 콘텐츠과 3학년 11반 동량지기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한 핵심 역량 개발과 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3학년 12반 담임 김민수입니다. 학급 경영 목표를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력한 생활 지도와 학습 규칙을 준수를 독려하여 인성을 갖춘 학생으로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저희 반은 스마트 웹 콘텐츠과로 구성된 학급으로서 학생들이 기업 현장에 나가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기본 소양과 전문 지식을 해명할 수 있도록 교육하겠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학부모님들의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3학년 13반 담임 이정환입니다. 저희 반은 소프트웨어 개발과로 학생들이 프로그래밍이나 컴퓨터 관련 전공 지식을 쌓기 위해서 항상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학급입니다. 저 역시 아이들과 같이 함께 성장한다는 마음으로 학급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학급을 운영할 때 내면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학생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 학생을 겪었던 사람으로서 학생이 갖고 있을 많은 궁금증이나 고민들 같이 고민하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3학년 14반 담임교사 정명아입니다. 저희 반의 급훈은 함께 가자 우리입니다. 학생이 나 혼자만 잘하고 나 혼자만 앞서가는 게 아니라 옆에 친구들을 돕고 배려할 줄 아는 학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열심히 지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3학년 15반 담임 김영준입니다. 3학년 15반은 소프트웨어 개발과 내의 도제반입니다. 도제반은 학교와 기업으로 가며 IT 전문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아이들은 주 3일 기업에 나가 현장에서 직무 위주의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린 나이에 기업을 나가다 보니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텐데 그 어려움을 해소하고 기업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업과 아이들 사이에 다리 역할에 충실할 생각입니다. 1년간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